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3명 가운데 1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오늘 퇴원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선 추가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22번째 확진자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발열 등 증상 없이 양호한 상태를 보였던 22번째 확진자는 2차례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돼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선 11일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전남대병원에 입원 중인 16번째, 18번째 확진자 모녀도 양호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16번째와 18번째 확진자는 이틀간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번 주 중 함께 퇴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대학들은 중국에 체류 중인 2,05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 입국에 맞춰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남대는 기숙사 1개동에 중국인 유학생을 2주간 격리하고 기숙사에 살지 않는 유학생들은 자가 격리합니다. 이 기간 학교는 교내 선별진료소를 통해 하루 2회씩 발열 검사를 하는 등 유학생들에게 증상이 있는지 살핍니다. 원래 하루에 한 30-40분 오시는데 지금 한 60분 넘어가는 것이 오늘 한 100명 가까이 올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최고로 많이 오고 있어요. 총 952명의 중국 유학생이 다니는 호남대학교는 내일부터 이틀간 비자 만료 등을 이유로 우선 입국하는 유학생을 인천공항에서 기숙사로 수송합니다. 칸막이 시설을 하여 입실한 학생들이 1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가 입국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해외 여행력이 없고 감염자와의 접촉도 드러나지 않은 29번째 확진자가 지역사회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해외 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기준 확대를 위한 사례정의 개편 작업이 막바지 단계이며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보건당국의 지침이 전달되는 대로 해외 여행력이 없는 폐렴 환자 가운데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파악하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들을 격리할 시설 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때 생산을 중단했던 지역 대기업들은 서서히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도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일부 업종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실은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중국발 부품 부족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면서 지난 12일 1공장과 대형 버스 라인이 정상화된 데 이어 14일에는 3공장도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생산이 중단되고 있는 봉고트럭 라인도 이번 주에 정상 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생산 라인이 대부분 정상화되면서 지역 협력 업체들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봉고트럭 라인을 제외하고는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봉고트럭 라인 역시 중국 현지 부품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대형 유통업체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16번째 확진자가 나온 직후 20% 이상 줄었던 매출이 지난 주말에는 5% 이상 증가했습니다. 22번째 환자의 퇴원 소식이 들려오고 더 이상 지역에서 확진자도 나오지 않으면서 불안 심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안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여기 백화점이나 이렇게 공공장소 뭐 필요한 거 있고 생활적으로 필요한 게 있을 때는 나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확진자가 없다 보니까 고객들이 안심을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상승 5% 이상 신뢰 한옥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안정감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아직도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40% 이상 감소한 금호고속은 임원진의 임금을 20% 삭감하는 등 비상 경영에 들어갔습니다. 또 해외여행 수요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여행업계의 고전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 지형이 5당 체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기에 맞서 정의당과 옛 국민의당 계열의 정당들이 지지층 확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등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의 통합열차가 순탄치 않은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당 통합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의원들은 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의원 제명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3당 의원들은 제명된 의원들이 직을 유지한 채 민주통합의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의원과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21명이 동참할 예정입니다. 기호 3번을 달고 당당하게 4.15 총선에 나설 수 있는 중도 개혁 진영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도 광주시당 창당 대회를 열어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야권 정당들의 합종 연행에 대해서 호남을 볼모로 하는 떴다방 정치가 다시 되살아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당 저당을 오가면서 우리 호남을 부끄럽게 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왜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한데 모여 미래통합당을 출범시킨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에서 야 3당이 지지층 확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외부 세력과 어느 정도 통합 논의가 성사되어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고요. 특히 호남 정치 판도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제1야당은 누가 차지하게 될지도 4.15 총선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눈 구경이 쉽지 않았던 이번 겨울이었는데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많지 않았는데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는 내일 아침이 걱정입니다. 보도에 남궁우 기자입니다. 강한 눈보라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차들도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입니다. 하늘에서 퍼붓는 눈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서야 눈다운 눈을 보는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동안은 완전 조금 와다 말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니까 썰매도 타고 좋았어요. 눈도 진짜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잖아요. 좋기는 한데 갑자기 그냥 춥고 힘드네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광주와 전남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광주 10cm를 비롯해 담양 9.8cm, 화순 7.4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눈에 산간도로 곳곳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무등산과 지리산, 월출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구간의 출입이 한시적으로 금지됐고 구례 성삼재와 진도 울림산방 구간도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찬기류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해기차로 눈구름대가 만들어져 많은 눈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대기 상층의 한대제트가 북쪽으로 흐르면서 한기가 남하하지 못해서 기온이 높았고 눈보다는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은 상층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눈은 앞으로 5에서 10cm 더 오다가 내일 아침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분포를 보이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내린 눈이 도로 곳곳에 얼어붙어 내일 아침에도 빙판길이 예상된다며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포근해서 동백꽃과 매화 등 봄꽃들이 일찍 꽃망울을 터뜨렸는데요. 봄꽃과 지각폭설이 만나 색다른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가오던 봄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꽃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온 오늘. 전국의 매화 중 가장 일찍 꽃을 피운다는 순천 금둔사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답게 날리는 눈발과 추위를 이겨내며 묵묵히 봄을 전하고 있습니다.
눈 쌓인 처마와 어우러진 매화는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해분을 맞이해가지고 그 신비스럽게 이제 핀 홍매화를 보러 왔는데 또 올해도 또 이런 매화를 보면서 새롭게 마음감을 가지고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백꽃 군락이 자리 잡은 오동도에도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1월부터 조금씩 크고 붉은 꽃망울이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동백꽃이 섬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만개했습니다. 유난히 따뜻한 겨울이었던 탓에 평년보다 1, 2주 정도 일찍 만개한 동백꽃. 동박새는 꽃 사이를 넘나들며 봄의 노래를 지저귀고 나들이 온 연인과 친구들은 이른 꽃놀이를 하며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남쪽이라 그런지 너무 따뜻해서 벌써 꽃 핀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봄이 온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요 꽃축제는 취소됐지만 겨울을 견뎌낸 꽃송이들이 올해도 변함없이 피어나면서 남녘에는 봄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이 부동산을 이중매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광주 북구 본촌동에 있는 자신의 땅을 시행사 대표 A씨와 계약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서호 차관에게 지급했는데도 정작 땅은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내용의 고소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과 서호 차관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를 한 당직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상인들에게 소속 정당의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 14,000여 장을 배부한 혐의로 모 정당의 당직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유권자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되거나 격리된 사람들은 오늘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되거나 격리돼 감염 예방법에 따른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별도의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원 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격리된 경우 1인 가구는 45만 4,900원, 4인 가구는 123만 원 등이고 14일 미만 격리자는 차감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전 부대표가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은미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최대 관심사가 됐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